먼 이국 땅 한국 마카사르 출신의 소박한 청년이 외국인 근로자 예구로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원사로서 맡게 된 평범한 일 뒤에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용주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그는 7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절망 속에 살아가며 삶의 의욕을 잃은 아름다운 아가씨 지은을 보게 됩니다. 시골 출신의 정원사 리드완이 고향에서 배운 투박한 마사지와 소박한 의식을 제안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그녀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앉아만 있던 그녀가 일어서서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선물을 건넸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치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무엇이 한국의 재벌가를 소박한 인도네시아 청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진심 어린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실화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의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한 청년이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리드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낯선 땅에 온 25세의 마카사르 청년이었습니다. 인력 송출업체의 배치를 기다린 지 벌써 3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여러 일자리가 제안되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에이전시로부터 서울 외곽 평창동의 부유한 가정에서 정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리드완은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긴 이동 끝에 그는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과 높은 흰색 담장, 그리고 잘 가꿔진 소나무 사이로 웅장한 대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기만 해도 집주인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엄격해 보였고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에이전시 직원이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리드완을 소개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쪽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리드완입니다. 뒤뜰 정원과 수영장 주변 조경을 맡을 겁니다. 박 사장은 리드완을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문제 일으키지 말고 특히 내 딸아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리드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리드완은 정원 창고 옆에 딸린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했습니다. 액정이 깨진 휴대폰으로 그는 고향의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의 큰 저택에 취직했어요. 리드완이 잘 버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칼바람에 잔디 깎는 기계를 쥔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리드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넓은 정원을 묵묵히 청소하고 낙엽을 쓸고 조경석을 정리하고 시든 꽃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활짝 핀 꽃을 볼 때마다 그는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망고 나무가 서 있던 소박한 앞마당과 뛰어놀던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리드완은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곧 예의 바르고 깔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가사 도우미 이모님들도 장비가 고장나거나 비바람에 정원이 엉망이 되면 그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뒤뜰에 장미에 물을 주던 중
수영장 근처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단발머리에 도자기처럼 창백한 얼굴.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리드와는 잠시 일손을 멈췄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짙은 슬픔의 아우라가 그녀를 감싸고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여자가 자리를 뜬 후 집안의 오래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리드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박 사장님 외동딸 지은 아가씨야. 예쁘지만 참 딱하지. 7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어. 그 후로는 말도 거의 안 하고 바깥 출입도 안 해. 그 말에 리드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휠체어에서의 7년, 그 젊은 아가씨가 겪었을 삶의 무게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리드완은 같은 장소에서 지은을 보았습니다. 큰 파라솔 아래 가만히 앉아 개인 간병인을 대동한 채 고요한 수영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하늘만 올려다보았는데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리드완은 지은이 주로 머무는 수영장 주변과 뒷뜰을 더욱 깨끗하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꽃들도 심었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상징하는 분홍색 모란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리드완은 먼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숨긴 채 억지로 미소 지으려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때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릴 때면 그녀는 그저 기적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오후 리드완은 오래 일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지은 아가씨를 치료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많이 해봤지, 총각. 한국 최고의 대학병원 교수님들, 비싼 재활치료 다 해봤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해. 이젠 아가씨 스스로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리드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먼 타국에서 온 정원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볼 때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리드완은 침대맡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알라시여,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저 아가씨를 조금이라도 도울 길을 열어주소서. 그 소박한 기도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은뿐만 아니라 리드완 자신의 인생까지도 말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서울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봉우리만 맺혀있던 꽃들이 아름답게 만개하여 박 사장의 저택 뒷뜰을 분홍빛과 흰색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리드완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원에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치 그곳이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은 수영장과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면에 비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끔은 가슴속에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눈을 감곤 했습니다. 리드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화창한 오후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가까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지은의 휠체어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장 물이 차갑습니다. 너무 오래 계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봄바람이라도 늦은 오후엔 쌀쌀해서 감기 드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아가씨. 제 이름은 리드완입니다.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더군요.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자주 봤어요. 매일 쉬지 않고 일하더군요. 리드완은 수줍게 웃으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을 담아 일하면 시간도 빨리 갑니다, 아가씨.
그날 이후로 작은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지은은 꽃에 대해, 날씨에 대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해 소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드와는 인내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마카사르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지은은 진심으로 흥미로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사람들을 마사지해 주셨다고 했나요? 네, 아가씨. 제 고향에서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병도 서서히 낫는다고요. 한의학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어머니는 피로하거나 뼈에 냉기가 들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도우셨어요. 약초 오일과 부드러운 마사지,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죠. 저는 사람들이 낫는 걸 자주 봤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7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난 다 해봤어요. 최고의 의사, 가장 비싼 약.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난 이제 희망을 버렸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리드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연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의사 선생님만큼 대단하진 않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어머니가 하시던 방법을 써봐도 될까요? 그냥 가벼운 마사지와 기도일 뿐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혈액순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드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유는 신의 영역입니다. 아가씨. 저는 그저 돕고 싶을 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리드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날 밤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리드완은 코코넛 오일과 뒤뜰에서 자란 허브를 섞어 만든 소박한 마사지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손을 깨끗이 씻고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굳어있던 지은의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다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생명력이 다시 몸속으로 흐르는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리드와는 정성껏 마사지하며 북이서 인도네시아 방언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은에게는 낯선 언어였지만 그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첫 세션이 끝나고 리드완이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가씨. 무리하면 안 됩니다. 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해요. 하지만 따뜻해요. 다리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그들은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끝날 때마다 리드와는 지은에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이 믿으면 몸도 듣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다리에 찌릿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간병인은 요즘 들어 부쩍 밝아진 지은의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오후 리드완이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지은이 멀리서 불렀습니다. 리드완, 오늘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리드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람두릴라 신께, 찬미를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셨군요. 아가씨. 하지만 행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진행할 때마다 리드와는 불안했습니다. 박 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개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며 작은 실수 하나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에 다시 피어나는 삶의 의지를 보며 리드와는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나 용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망을 잃었던
누군가를 돕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리드와는 별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며 희미하게 웃던 지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신이시여, 허락하신다면 이 손이 저 아가씨의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곧 그가 고용주에게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드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임을요. 거의 3주 동안 리드와는 비밀리에 마사지와 작은 의식을 행했습니다. 매일 밤 모든 직원이 업무를 마치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리드와는 조심스럽게 지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창가 옆 휠체어에 앉아 은은한 조명 아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드완이 만든 오일 향이 방안을 채웠고 레몬그라스와 코코넛 향이 감돌았습니다. 리드완은 항상 지은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문지르며 종아리와 발목의 특정 혈자리를 지압하고 북이스어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지은도 이제는 치료가 시작될 때마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사지의 효능보다 리드완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온기가, 때로는 발끝에 저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감격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리드완, 나 무릎을 조금 구부릴 수 있어요. 리드완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계속 노력하면 조금씩 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치료하던 중 갑자기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콱 열렸습니다. 박 사장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이놈,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리드와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그 손 치워. 박 사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한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으냐. 검증도 안 된 외국인 일꾼이 감히 내 딸 몸에 손을 대. 미친 짓이야. 리드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가씨를 돕고 싶었습니다. 매일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저 돕고 싶어서. 돕긴 뭘로 돕는단 말이냐. 너희 시골에서나 하는 검증되지 않은 짓거리로.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간병인과 다른 직원들이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리드완이 마사지해준 뒤로 다리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무릎도 구부릴 수 있다고요. 시끄럽다. 증거도 없어. 다 우연일 뿐이야. 박 사장은 당장 리드완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드완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신이시여, 제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이것이 실현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은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식사도 거부하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리드완의 치료가 끊기자 다리는 다시 굳어갔고 통증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힘없는 목소리로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좀 불러줘요. 왜 다리가 다시 아픈지 알고 싶어요. 가정의학과 교수가 와서 상태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실 다리 신경 일부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진전이에요. 그동안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리드완이라는 인도네시아 청년이요. 하지만 아빠가 쫓아냈어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진짜입니다. 아가씨가 그 방법으로 호전을 느꼈다면 감독하에 계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박 사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딸이 다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리드완이 낙엽을 쓸고 있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리드완은 사장이 다가오자 깜짝 놀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주제넘은 행동을 해서 죄송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분노가 없었습니다. 리드완, 내 의도가 좋았다는 건 안다. 알다시피 지은이는 내 유일한 딸이다. 사고로 아내를 잃고 지은이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웃지 않았어.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 선생이 말하더군. 네가 한 행동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그러니 내일부터 다시 마사지를 해도 좋다. 단 예의를 갖춰서 해라.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다. 리드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치료는 감독하에 재개되었습니다. 때로는 박 사장이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리드완이 하는 것이 마술이나 이상한 주술이 아니라 대가 없이 돕고 싶어하는 시골 청년의 순수한 진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두 다리를 더 자유롭게 움직였고 의자를 잡고 잠시 일어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발을 뗄 때마다 리드완은 감격의 미소를 지었고 문 뒤에서 지켜보던 박 사장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신이 내 딸의 다리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하라고 이 청년을 보낸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낯선 이방인 정원사였던 리드완은 그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리드완이 묵묵히 낙엽을 쓸던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제 그가 정원을 지나갈 때면 모든 직원이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리드완이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재개된 지 5개월이 지난 어느 맑은 오후, 리드완은 차분한 얼굴로 지은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사지는 이제 더 힘이 실렸고 혈자리를 누를 때마다 지은은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리드완의 손과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리드완은 지은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가로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자, 아가씨. 이제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해보세요. 지은은 긴장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넘어지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녀가 발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지팡이가 조금 흔들렸지만 지은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서 있어요, 리드완. 나 걷고 있다고요. 리드완도 울컥하는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는 지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알라시여, 감사합니다. 이 먼 땅에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셨군요.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리고 박 사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똑바로 서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서 있는 거니? 아빠, 보세요. 저 걸을 수 있어요. 박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달려와 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신께 감사하다. 고맙다, 리드완. 정말 고맙다.
그날은 저택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치의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건 기적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과 다름없어요. 몇 주 후 박 사장은 리드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와 자동차 키, 그리고 새로운 고용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드완, 박 사장이 위험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원사로 왔지만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네. 돈으로 다 갚을 순 없겠지만 내 성의를 받아주게. 리드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다시 행복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박 사장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화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수표와 감사패, 그리고 한국 영주권을 지원하겠다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리드완 명의로 된 흰색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는 자네 걸세. 그리고 오늘부터 원한다면 정원사 일은 그만두고 지은이의 개인 수행비서가 되어주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네. 리드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시골에서 온 노동자일 뿐인데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네, 리드완. 은혜를 입은 건 오히려 우리야. 며칠 후 리드완은 고향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받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별의 날,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공항에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리드완,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다리만 고친 게 아니에요. 죽어있던 제 마음까지 고쳐주었어요.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아가씨, 치유하신 분은 신이십니다. 지은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이에요. 이걸 간직하면서 한국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요. 리드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리드완은 아침 햇살 아래 꼿꼿이 서서 손을 흔드는 지은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인류애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리드완은 어머니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박한 집을 짓고 전통 마사지와 신경 테라피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훗날 그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도시의 이름을 따 서울 테라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옥목거리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알라시여, 비천한 저의 손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선행이 타인을 돕는 길 되게 하소서. 리드완은 어머니와 함께 성공적인 삶을 살며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지은도 새로운 활력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자신을 구해준 인도네시아 청년을 위한 기도라고 전했습니다. 기적은 때로 부자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소박한 마음에서 옵니다. 마카사르의 한 정원사는 선의와 진심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상처마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리드완은 평범한 외국인 근로자였지만 그의 진심은 그를 비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진심을 담아 자무, 말람, 진심, 어린말 채널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저희가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께 건강과 풍요로운 축복, 그리고 끊임없는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이름이나 내용이 특정 인물과 유사하더라도 이는 영감과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니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실화 이야기로 자무 말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의미 깊은 실화 이야기였습니다.